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흥을 돋워주는 소리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이런 강력한 흥이 나올 수 있을까요? 허허, 정말 흥에 겨워서 춤을 잘 추는데 선글라스를 껴서 잘 모르겠어요. 누굽니까, 저 주인공? 일단은요, 그 전에 소개해드릴 곡. 이 곡 많이들 들으셨죠?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한국 관광 해외 홍보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쓰이면서 맞아요, 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영상 자체도 굉장히 화제가 돼서요. 홍보를 담당했던 한국관광공사의 오충섭 팀장이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거 뉴스파이터도 한몫했어요.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곡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멋진 무대를 보여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까 그 영상 속 그 인물, 국악신동 김태연 양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무대를 하기 몇 달 전에 집에서 그냥 춤을 추는 영상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공으로 경연 무대에 나가서요. 호랑이가 강림한 것 같다라는 평을 들으면서 아기 호랑이라는 애칭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아기 호랑이야. 사실 김태연 양 하면요. MBN의 간판 예능이었던 보이스트롯에 출전했다가 감기 몸살로 컨디션 난조에 빠져서 아쉽게 중도 탈락했던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 다른 경연 프로그램이라서 이제 우뚝 섰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김태연 양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요. 그냥 단순히 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가 한이 막 느껴져요. 그렇죠. 사실 김태현 양이 10살이에요. 김태현 양이 이 보이스트롯에 도전할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안무 선생님이랑 과자 파티할 때가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가 맞구나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 걸 시작하는 순간 다릅니다.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허스키한데 그렇죠. 감정의 표현을 너무 잘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선이 굉장히 뛰어나고 네. 특히 막 좀 이렇게 처절하고 애달픈 감정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데 네. 아까 들으신 것처럼 바람길도 사실 장윤정 씨의 노래인데 장윤정 씨가 태연 양이 이 노래를 부른 이후로 내가 이 노래를 못 부르겠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김준수 씨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10년 있다가 갈고 닦아서 나온 것 같다 이렇게까지 정말 격찬을 했습니다. 아니 너무 과찬 아닙니까 혹시 백성문 변호사님? 김태현 양이 지금 다른 타방송 프로그램에서 4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그 과정에서 경연할 때 이렇게 데스매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김태현 양이 딱 누굴 지목해야 되면 다 딴 데로 돌렸을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트로트 선수들도 전부 다 김태현 양을 완전히 인정한 그런 정도였는데 네. 태현 양 아직 애기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네요. 저는 원래 이 노래를 듣고 제가 완전히 팬이 됐는데 그런데 뭐 자기는 천재도 아니고 아직 부족한 게 많고 자기도 신기하다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 좋은 건 있대요. 아기 호랑이. 이 별명은 귀여워서 참 좋다. 아기 호랑이. 아직 애네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더 앙증맞고 또 귀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혜찬 평론가님, 혹시 이런 어떤 이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능력 타고난 걸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먼저 자랑부터 시작하면요. 아하, 네.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만나서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야, 이따 보여주세요. 네, 제가 같이. 연예인 네. 누구와도 사진을 같이 찍지 않는데 아하. 유일하게 사진을 제가 먼저 청해서 너무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교를 국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핏줄부터 다른 게 김태현 양의 이 외증조부가 설장구 명인인 김호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아하. 핏줄이 다르고 태교도 국악으로 하다 보니까 태어나서 7개월 때부터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장구 놀이를 했다고 하고요. 아이 때 어릴 모습이네요. 때부터 각종 판소리 경영대회를 그야말로 휩쓸었다고 하는데 네. 이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는 저 한스러운 감정 어떻게 나왔냐면 네. 아주 어린 시절에도 산으로 올라가서 국악 연습을 했다고 해요. 어이구, 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산 타고 계속 노래 부릅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한때는 국악 선생님이 좀 밉기도 했다는데 그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리움이나 한, 애절함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터득했다고 하네요. 네. 보이스트롯에 도전했을 때 나이가 9살입니다. 그런데 국악을 하다가 트로트로 방향을 틀었어요. 아우, 순간 전율이 싹 느껴졌는데 오윤성 교수님, 국악과 트로트의 혹시 접점, 공통점이 있을까요? 혹시 찾아보면? 김태현 양이 지금 이제 그 알려지기로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카네기 홀에서 국악을 해가지고 우리 국악을 홍보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실 김태현 양이 아까 노래 부를 때
많은 어른들이 입을 이렇게 쪽쪽쪽 벌리게 만들었는데 네. 그 김태현 양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그 국악에서 트로트로 오게 됐냐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미자 선생님의 용두산 여자의 일생 아까 용두산 엘리지 불렀고 그렇죠, 네. 여자의 일생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트로트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는 얘기가 왜 그럼 트로트에 관심을 가지게 됐느냐? 이 판소리하고 트로트하고 감정이 연결돼 있다라고 그래요? 저 나이에 그것을 갖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얘기하는 것이 한과 흥 이것이 이제 공통적으로 있고 기교와 선법과 정서가 동일하다. 아하.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가능성 있는 제목이다. 그러니까. 향후 활동이 기대됩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자, 김태현 양에 이어서요, 정말 우리의 흥을 북돋아주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시청자분들, 이분이 누굴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요즘 트롯 밥이라는 별칭을 얻은 홍지윤 씨인데요. 타 이제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서 2위를 하면서 많은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네. 그런데 마른 체구의 인형 같은 모습과 달리 이 배띄어라는 선곡으로 초장부터 기선을 제압하면서 시작부터 돌풍을 일으킨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네. 이 노래 실력의 선배 가수인 장윤정 씨도 감탄을 해서요. 모두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무대였다고 말했고 네. 작곡가 조용수 씨는 이 노래를 듣고 곡 작업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아하. 최고의 찬사를 남겼습니다. 근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최단비 변호사님, 홍지윤 씨의 목소리에서도 뭔가 국악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전문가 수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홍지윤 씨가 10년 정도 국악 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촌 언니를 따라서 처음 국악 공연에 갔는데 국악의 단번에 매료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유년 시절에는 노래 연습을 한다고 방학 때마다 산을 다녀가지고 유년 시절 추억도 많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임방울 국악제에서 동상을 받는 등 여러 대회 수상도 하기도 했고, 네. 대학에서도 국악을 전공했어요. 네. 그러니까 10년 정도 국악 생활을 한 국악인이 맞습니다. 야, 그렇다면 국악인 생활할 때는 탄탄대로를 걸었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근데 홍지윤 씨 딱 얼굴 보면 한 번도 고생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국악 천재로 시작해서 이제 트롯 가수로 발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죄송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시잖아요, 지금. 네. 성대강 쪽으로 이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서 아하. 그때는 뭐 목소리가 막 계속 지금 저처럼 죄송합니다. 네. 갈라져서 네. 굉장히 고통을 겪었다가 그 갈등을 겪고 이제 네. 죄송합니다. 자, 이 고통을 겪고 계시니까 우리 김유진 아나운서한테 그러면 좀 물어볼게요. 네. 홍지윤 씨가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신 분도 계시고 응원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소리꾼, 뭔가 이 소리꾼으로서의 뭔가 안 좋은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성대 낭종이 생긴 겁니다. 처음엔 아예 목소리가 나오지 않다가요. 네. 치료를 받으면서도 목소리가 뭐 6갈리, 8갈리 이렇게 갈라지는 과정을 겪었다는 거죠. 네. 평생 노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목소리가 사라지니까 인생도 사라진 것 같다는 큰 절망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아하. 그런데 홍지윤 씨의 고통,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 성대 낭종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도중에 연습생, 그러니까 아이돌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고 하고 연습생이 됐는데 연습하던 도중에 다리를 다쳐서 아이고. 다리 마비 증상까지 겪었다는 겁니다. 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은 네. 평생 장애를 지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였다고 하고요. 네. 지금도 오래 걸으면 한쪽 다리가 절어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결국 아이돌 데뷔는 무산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사실 홍지윤 씨 입장에서 보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외모만 보면 많은 분들이 에이 고생하면 않고 꽃길만 걸어왔네 하시겠지만 세상의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니까 많은 고통과 또 그런 절망의 순간도 겪었네요. 그만큼 뭔가 그 한과 그런 정서가 노래에 혹시 녹아들어 있진 않을까요? 사실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도 이제 홍지윤 씨 사연 듣고 많이 이제 가슴 아파하셨던 것 같아요. 목이 메일 정도인데 네. 근데 가수도 그렇지만 국악인한테도 목 관련 어떤 아픔이 찾아오면 진짜 치명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홍지윤 씨가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했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돌 하려다가 또 다리의 부상으로 절망했다면 지금의 홍지윤 씨가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경연을 쭉 보다가 네. 홍지윤 씨가 굉장히 단단해져 있는 사람이구나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아하.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나와서 요즘 어찌 보면 대세 트로트인들의 특징이 국악 베이스. 송가인 씨도 그렇고 아까 우리 태연 양도 그렇고 네. 앞으로 탄탄대로만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오윤성 교수님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가 진짜 기대됩니다. 네, 사실 어렵게 되찾은 그 목소리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한 노래를 갖다가 계속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트로트에 대해서 이 그분의 평가는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상당히 좀 친근하잖아요. 근데 우리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네. 부르는 사람 입장인 바로 이 홍지윤 씨 같은 경우는 흉내 낼 수가 없는 감성을 갖춰야 되고 노래 맛도 살리고 네. 그리고 이 트로트라고 하는 것이 연령대가 굉장히 폭이 넓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 대중이 따라 부르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아하. 오히려 부르는 사람은 상당히 어렵다. 네. 그래서 본인은 이 임영웅 씨 노래를 듣고 충격을 네. 받았는데 앞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 이렇게 본인의 감성을 그러네요.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양과 홍지윤 씨 앞으로의 미래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